그건 농지법에 관한 얘기고, 오늘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얘기합니다. 자, 1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세필지 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토지의 8분의 1 집을 매각이다 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요 밑에 보시죠. 159페이지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이 토지를, 농지를 경매로 집어넣는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걸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사진 용지와 같이 본권 토지 기호 3 지상에 제시의 건물 10동 및 비닐하우스 1동, 토지 기호 4 지상에 제시의 건물 4동이 소재하나 소유주 불명인 바 평가 제하였고, 아울러 제시의 건물로 인하여 도유지가 소유권 행사에 제한되는 경우에 가격을 별점 토지 건물 감정평가 대비 비고란에 변경했음. 본권 토지는 전체 토지 중 공유자인 5세 누구의 지분만 관한 평가로서, 그러니까 이 지분이 세 필지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데 여러 명이 같이 가지고 있어 8분의 1 지분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목이 전인데 일부 무허가 건물이 침범해 있는 것에 8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죠. 여기 보면 기호 3번 해갖고, 여기 기호 3번 이렇게 돼 있죠. 이 기호 3번에는 보면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단독주택용 상업용 부지. 기호 4번은, 요 기호 4번은 어떤가? 여기에 보면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단독주택 및 상업 창고 부지. 기호 5 공부상 지목 대지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 이거 공부상 지목 대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 없는 겁니다.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단독주택 토지로 이용. 6. 그러니까 3번, 5번, 3번, 4번, 6번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하고, 기호 5번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 필지인데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요 필지가 경매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집이 일부 요만큼 포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땅도 가운데 땅 있는데, 요것은 뭐예요? 집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명 집이 있죠. 요렇게 집이 있는 것이 8분의 1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2018년 5월 1일 날 경매로 시작이 돼서 2018년 8월 28일 날 4,100만 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분이 4,6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뭐로 나왔죠? 불허가로 나왔죠. 불허가 유치를 나가서 2019년도에 새로 신권으로 새로 시작이 됐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불허가가 났고 이때 낙찰을 받은 사람은 입찰 보증금을 띄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신권으로 해서 2차로 2019년도에 새로 경매가 나와서 똑같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지금 2,800만 원까지 떨어졌죠. 2,8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다가 이거 농지 취득 자격증 자신 있다 하고 얘기하니까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이걸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낙찰을 받았어? 4,200만 원에. 질르지 말으라고 하는 몇 번을 그걸 얘기를 해도 질른 겁니다. 보면은 질러서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되면 뭘 했죠? 여기 변경이 됐죠. 여기는 그냥 불허가죠. 여기는 뭐가 됐죠? 변경이 됐죠. 변경허가 됐다. 이게 불허가는 일주일 만에 낙찰 허가 불허가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그냥 불허가 됐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변경을 시켰죠. 그러니까 여기 아셔야 될 게, 이것이 이 경매로 진행되고 일주일 이내 허가 불허가는 판결을 하는 겁니다. 판결에서 이걸 낙찰을 받았다, 허가 내준다 또는 불허가 내준다 하는 것이 판결인 겁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판결을 나게끔 되면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변경시킨 거는 뭐냐면, 아직 판결을 내리지 말고 잠시 미뤄주십시오.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해준 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나 불허가가 낼 거를 지금 바로 하지 마시고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안 해준다 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경을 시켜놓고 허가나 불허가를 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2009년도 10월 달에 변경하는 걸 2020년도 9월 달이죠. 그럼 거의 1년이죠. 11개월 걸린 겁니다. 11개월 만에 우리가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제출하니까 허가가 난 겁니다. 허가가 나서 납부하고 우리가 완료했던 사례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약 11년에 걸쳐서 우리가 변경을 시키고 행정소송을 했고 상대편에서 답변서를 내고 우리가 반대한 답변서를 다시 내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문 받은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자고요. 8분의 1을 낙찰받은 겁니다. 서산시 직원명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농장이나 건물의 일부 점유 부분에 대하여 복구가 필요함.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이런 농지를 원상 복구하기 전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했는데, 이거는 담당 공무원은 위에서 처리 지침 내려오는 대로 담당 공무원이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는 농지증을 해주지 말아라, 원상 복구에 한 다음에 해줘라 하는 것이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건 맞는데, 이것이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농지를 팔기 위해서 농지증을 안 해주니까 내가 팔기 위해서 원상 복구 시킬 수는 있지만은 경매로 나온 거는 내가 팔기 싫은데 내가 원상 복구 시키려고 하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근데 지침에는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원상 복구 약속해주고 일반 경매에는 원상 복구 한유해주라 이런 지침이 없이 일반 매매에 의해서 농지증을 해줄 때 지침이 원상 복구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을 때 농지증을 해주라고 하면 지침 나와 있지, 경매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조건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농지증을 안 해준 겁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매각 허가 결정 연기 신청서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까 변경이 됐을 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재고가 매수인 김누구와 김누구는 2019년 10월 20일로 예정된 매각 허가 결정 기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가 농지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농지증을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출한 사본을 제출하게끔 되면은 변경을 해줍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첨부해서 제출하게끔 되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을 시켜놓고 168페이지입니다. 소장을 집어넣습니다. 누구냐면 서산시 면장을 상대로 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9년 11일자 충청 서산시 화천리에 8분의 1준 지분에 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농지증을 반려해 준 거, 미발급한 것을 취소하고 발급을 해달라 하는 청구 취지입니다. 재고가 매수인의 지위 취득과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및 반려 처분. 여기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영농계획서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두 개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번지수가 몇 번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몇 번지다 그러면 항공사진 이렇게 보고 계약서 주십시오 그럽니다. 계약서가 아니고 제가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최고 매수가 주십시오. 그러면 최고 매수가를 주게끔 되면 거기를 가지고 항공사진을 보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내가 어떻게든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밑에다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뭐에다 쓰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내 이름으로 잔금을 냈을 때에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돼야지 등기 이전을 해주지. 전답 과순으로 되어 있는 농지를 명의를 변경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등기 이전을 안 해줍니다. 농부들은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 1919년 10월 17일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반려를 하였는 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의 토해는 불법으로 형질 병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령할 수 없다. 이렇게 현재는 불법으로 농지가 전용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이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할 수 없다. 이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매다가 아니고, 이 지침은 경매다가 아니고 일반 매매 때 이 지침이 있고, 경매다는 어떻게 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다음의 하급심 판례를 보면은 판결 이후 설사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현황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반려하지 말고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장한 게 보면 이겁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도록 담보물권자는 농지를 함부로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고등법원 판결에 참조해갖고 제가 판례가 있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판례 있는 걸 가지고 해서 경매로 집어넣는 것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놓고 등기 이전 후에, 농지증을 해서 등기 이전 후에 원상복구를 안 할 때에 거기다 행정조치를 해야지 되는 것이, 만약에 농지증을 그냥 안 해주고 발견한다면 지금처럼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농지를 채무자는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채권자는 채권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판례로 있던 것을 우리가 제출한 겁니다. 피고 3번 제자는 지목이 전이나 그 지상에 오래전부터 합법적인 건물이 존재하고 재산세도 내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의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농지에 불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는 원상복구 시키는 게 맞는데, 농지에다가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되는데,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으로 남아 있지만은 사실상 건물이 정식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장인 겁니다. 근데 일부는 정식 건물이 있고 일부는 무허가 건물도 있는데 서로 자기가 유리한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지공면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정식 건물도 있는 걸 갖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한 필지에 무허가 건물이 세 개가 있고 정식 건물이 하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지별로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4개의 건물 중에서 3개는 무허가 건물이고 하나가 정식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 필지 전부 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건축법에서 어긋난 것이지 정식 건물이 지어진 것은 이미 농지법에서 농지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농지법을 적용하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은 건축법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을 건축가에서 그거를 철거해라,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농지법에서 농지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땅은 아니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일단은 정식 건물이 있으면은 그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왜 농지법을 적용하느냐 이런 얘기거든. 예전에 이천에 가서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거와 정식 건물이 있는 거를 낙찰을 받아갖고 분할하려고 그랬는데 농지가에서 분할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목에서 연락이 왔어요.
분할을 안 해준다고? 그럼 누가 안 해주냐 했더니 농지과에서 안 해준다 해서 갔더니 농지과 과장이야. 농지과 과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농지과에서는 분할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바로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을 때는 여기 하나의 정식 건물이 있어서 농지법상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갖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이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왜 당신이 농지법을 적용하느냐 그랬더니 그 농지과장이 그걸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분이 여기를 왜 왔습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가 분할을 해달라고 그랬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과에다가 보낼 일이 없는 거예요. 분할하는 거에 법규에 관한 거를. 근데 그 지적과에서 지목이 전으로 돼 있으니까 농지과에다 보내서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과에서 협의를 못 해준다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농지과에서 뭐라냐면 이 땅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농지과에서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고 보낸 겁니다. 그랬던 적도 사실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 내가 보면 한 필지 안에 정식 건물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걸로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자,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송을 통하여 철거해놓은 건물이 불법 건축물 아니고 합법적인 건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점을 간담된 원고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할 것이 아니라 자격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무조건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하거나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받고 나중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행정처분하는 것 등은 사정 변론을 하고 자격증명을 발급했어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냥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반려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이 뭐에다 필요하다 그랬죠?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서를 반려합니다 한다는 얘기는 농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한 건데 등기 이전할 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농지취득 자격증서 없이 그냥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하고 반려증을 주면은 농지취득 자격증서 없이도 등기 이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무조건 농지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다시 말하면 반려해주거나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해주거나 아니면은 불법으로 있는 건물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나중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해달라고 소송했던 제일 첫 번째 소장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소장을 내니까 지공면에서 답변서를 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이 토지는 8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 7인이 있고 해당 토지의 건물은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소유자가 존재하며 이 토지 중 원고가 취득하려는 농지 지분은 전체 농지의 8분의 1로 다른 공유자와 건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는 농지의 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농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 그 다음에 우리는 8분의 1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8분의 1을 가진 사람이 농지 주인과 다른 사람의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달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공면에서 이거는 원상복구 조건이 아니라 원상복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건축된 한 개의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 존재하고 있고 해당 건물은 견고한 건물로 쉽게 철거가 불가능한 건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여기 있던 이 건물이 요만큼이 어떻게 된다? 이게
이 옆에 농지로 넘어가서 침범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물은 이시 누구의 증명과 등기가 되어 있는 적합 건물이라 주장하나 실제 확인 결과 해당 건물 조 누구의 건물로 소유 건물로 현재 등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는 현재 누구는 상에 복수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갑 8호 건물은 경기에 걸쳐 있는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로 원고는 경기에 걸쳐 있는 건축물이 누구의 소유 적법한 건축물을 오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걸쳐 있는 건물은 걸쳐 있는 이만큼 걸쳐 있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적법한 건물인데 우리가 적법한 건물이라고 주장한 것은 걸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필지 전체를 가지고 농지법상 농지가 해당하냐 아니냐를 보기 때문에 이 필지에 하나라도 적법한 건물이 있으면 이 필지 전부 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은 농지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물법 건축물에 관한 것은 건축법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농지법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해주는 걸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 여기는 정식 건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실상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가 주장하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동일한 쟁점의 판결 전제 증명 반려에 대해 2018년 소송이 제기돼 2019년도 판결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토지에 옛날에 경매로 진행돼 갖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때 자기네들이 이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보면 뭐라고 판결했는 원고 위 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했다. 예전에 농지증을 안 해준 것이 제대로 했다. 이렇게 판시한 바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차로 다시 준비 서면을 써서 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요지입니다. 소유로 합법적 건물이 아니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것. 8분의 1씩 공유하고 있어 불법 건축물의 경우 공유자가 아닌 소유의 누구 소유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의 8분의 1이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원고와 다른 공유들과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던 것. 우리가 8분의 1만 낙찰받았으니까 어떻게 원상복구 하겠느냐. 합법 건축물이 아니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동일 사안인 구합 판결에서도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 요 보면 상대 지공면에서 답변한 것이 뭐야? 이 세 가지로 답변한 거를 상대편의 피고 주장 요지가 이건데 요 세 개를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먼저 준비 서면에서 보면 판사님 지시 사항이었고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번 변론기 때 판사님께서 원고에서 소명하라고 지시한 실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김등호는 오래전부터 매우 가깝게 지낸 친구, 현재 거주는 경기도 안산시와 같으면 이 사건 토지의 거리와는 거리 직선거리 60m, 차량도로 거리 90km, 시동시간은 60분, 김주인 누구 직선거리 80km, 차량은 누구로 차량 이동은 80km 정도로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먼 곳에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것을 구두상으로 그럼 해라. 너희들 투기 목적이 아니냐고 그 지공면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아니다. 우리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낙찰 받았는데 80km밖에 안 되고 자동차로 1시간밖에 안 걸린다.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올 수 있다. 하고 공유 변환을 통하여 110편 정도의 부지를 원고들만의 공유로 만들고 그 다음에 농마을 짓고 텃밭을 경작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8분의 1 지분으로 샀지만은 8분의 1 지분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팔아서 분할하든지 현황을 분할하든지 해서 우리는 8분의 1 지분을 산 거를 농지 일부를 현물로 분할해서 거기에 우리가 107평 정도 되는 걸 주말 농장으로 해서 같이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거리 규정에 관하여 경작거리에 대한 제한 규정은 피고의 준비 서면에 나와 있듯이 1990년도에 폐지되어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전국이 일일생강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6년도, 97년도에 그 당시에 농지법을 만들면서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놓은 20km 이내 6개월 이상 거주가 다시 농지법으로 바뀌게끔 되면서 거리 제한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 당시 농지법으로 바뀐 것이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거리도 없어졌고 예전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다시 말하면 농지 매매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농지위원들이 저 사람이 옛날에 농사를 지었나 안 지었나를 보고 농지증을 해줬는데 97년도쯤 되다 보니까 옛날에 농사를 짓던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농지를 살 사람은 대한민국 인구의 1% 2%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왜? 과거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지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지만 전업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있고, 더군다나 농지는 농지를 사는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했는데 농사 지어보셨어요? 네. 지금 제가 제주도에 감귤밭 사가지고 있는데 그 감귤밭을 따라갔을 때에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못 따요. 다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짓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 사람을 상대해서 그 감귤을 따게 했을 때는 감귤 따서 팔아도 그 일당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 싼 노동자가 좀 하게끔 되면 그 감귤 따라 해가지고 따서 팔으면 돈이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황인데 지금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 취득 자격도 안 해준다.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 농지를 위하는 법이에요? 농업인을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농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지를 일반 매매로 사는 사람 좀 한번 데리고 와봐요. 일반 매매로 사는 사람 있으면 경매로해서 감정가로 반가격 34%로 떨어졌을 때는 경매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농지를 저 농지를 사면 돈이 된다. 일반 매매 가격으로 사는 사람이 좀 데리고 와보려니까. 지금 일반 매매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지를 담보로 빌려준 농협에서도 자기가 돈을 빌려준 걸 회수를 못하는 게 엄청 많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농지를 사가지고 내가 1억에 사서 담보로 해갖고 돈을 대출해달라고 해도 5천만 원도 대출 안 해줘요. 많이 해줘봐야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입니다. 이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농업인을 살리기 위한 법이에요? 농업인을 죽이는 법이냐 이런 얘기. 즉 시대가 바뀌었으면 법도 바뀌어서 농지는 누구든지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바꿔야 된다고 맞고, 다만 사놓고 농사를 안 지었을 때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가면은 제촌이라고 해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에 30kg를 고수하는데 30kg 아니고라도 지금 농사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8년 이상만 자격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지금 자격인가 아닌가를 엄청나게 지금 법규가 돼 있어서 내가 농업 경영업체 등록을 하게끔 되면 담당자가 다 와서 봅니다. 가서 보고 누가 뭐를 심었는지 다 보고 자격이냐 빌려줬느냐를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8년간 자격을 했다 그러면 제촌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을 시대가 바뀌었으면 법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농지를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다 보니까 농지를 살 수 없으니까 일반 사람 농지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되잖아. 꽉 죽게 살고 농지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관하는 거는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돼서 팔아야 되는 사람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럼 파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일부러 경매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일부러 팔 수가 없으니까. 이게 과연 농민을 위한 법이 지금 보면은 법을 위한 법이지 농민을 위한 법은 아니라고 보는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걸 엄청나게 어렵게 해서 농지를 팔고 사는 거를 농지 몇 평, 108평을 사는 걸 행정소송까지 해갖고 1년을 걸려서 판결을 받아서 이걸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얼마나 힘이 든 겁니까 이게.
저는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이 두 번째 이거 말고 보게끔 되면 보면 마지막으로 피고의 직무이기 무허가 불법 증언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권 증언에 대하여 철거 개고 처분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단행하여 건물을 철거하겠고요. 농지로 원상복구 해동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농지증을 안 해줘야 돼.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걸 빨리 철거하라고 해야 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 하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라. 그래 농지법 적용받지 않게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경매로 낙찰 받는 데니까 무조건 원상복구 시킬 수 있으니까 무조건 농지증 안 해주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담당 공무원의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직무유기와 비슷한 건데, 담당 일선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위에서 시킨 공무원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원상복구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적절히 보고 원상복구 안 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해라 하고 윗사람들이 그렇게 지시하면 밑에 입성 공무원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무조건 안 해주는 것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다는 얘기죠. 판결 뭐라고 나왔죠? 농지 취득 자기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담당자가 전화한 것이 우리가 보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공면을 상대로 해서 소송 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우리를 상대로 해서 소송 비용 청구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그거부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해드릴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가 이 사건이 끝이 난 건데, 제 얘기는 108평 농지를 산 것이 농지증을 안 해줬기 때문에 가격이 반가격이 위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지 이 자체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갖고 투자해서는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34%까지 떨어졌고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에 80%나 90%에 팔다 보니까 수익이 좀 생긴 거는 맞습니다.